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거를 마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집한 데이터에서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데이터 중에 하나는 값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공백이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백이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저희가 뭐 데이터에 경기도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 이후에 스페이스바가 뭐 2번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공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공백이 있게 되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경기도와 경기도 이후에 공백이 있는 게 동일하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공백을 없애주는 그런 전처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복된 데이터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값의 형태가 다른 경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저희는 날짜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2022-04-22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그냥 보면은 이게 그냥 어떤 날짜라는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라는 데이터로 그냥 적혀져 있을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숫자라고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봤더니 문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의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정한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범위를 벗어난 값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데이터를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단체는 사는 곳을 경기도와 서울 요 두 군데 값만 있어야 되는데 쭉 검사를 했더니 어떤 데는 부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요렇게 범위가 벗어난 것들을 바로 잡는 거, 요런 거를 전처리를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전처리 왜 하지? 우리는 데이터 잘 집어넣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은 잘못된 값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람이 데이터를 작성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한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렇게 전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작성이 됐는지 그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과정을 한번 반드시 거쳐서 분석할 때 이상한 데이터, 통계값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과정이다 라고 전처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스프레드 시트로 진행을 한 전처리 그런 것들인데,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백이 들어가 있는 거, 공백 제거나 중복을 제거해주는 기능들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어있는 값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프레드시트뿐만 아니라 엑셀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그 전처리 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잘못된 값을 찾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형태를 찾는 건데, 잘못된 형태를 찾는 건데, 뭐 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들은 날짜라는 형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뭐 금액은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 게 형태를 찾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좀 보시면 시트 이름 하단 쪽을 보시면은 제가 왼쪽에 로우라고 시작을 했고요. 왼쪽은 그냥 적재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각 시트별로 전처리하는 과정을 시트별로 제가 이제 작성을 해놓고, 가장 마지막에는 재정 분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어떤 분석을 진행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역시 기본적으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범위를 찾는 건데, 잘못된 범위, 보통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는 기능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캡처한 것 중에서는 세부 종목에서는 뭐 단기 후원이나 대여비 이런 것들로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증금이라고 하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잘못된 데이터 범위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줘서 이런 잘못된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고쳐준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를 꼭 해줘야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과정은 반드시 꼭 필요하고요. 이상한 데이터, 이상한 통계 결과값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씩 체크를 꼭 필요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못된 값을 찾은 다음엔 그 잘못된 값을 삭제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그냥 삭제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값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값, 그러니까 잘못된 값에 그냥 평균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채빈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법한 어떤 그 대체값으로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대세에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산술평균이라고 보통 하죠. 중앙값은 여러 가지 값 중에 중앙에 있는 위치가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하고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을 말하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의 형태 중에 숫자가 아니라 다 문자라고 한다면 채빈값을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대체값을 어떤 대체값을 이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는 잘못된 값을 찾고 그것을 올바른 대체값으로 수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 익숙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본적인 전처리 할 수 있는 함수들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엑셀도 마찬가지고 스프레드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데이터 수집 할 때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수집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뭔가 여기에서 해보시고 나서 더 흥미를 느끼신다라고 하면 뭐 프로그래밍 언어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파이썬이나 R 같은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서 전처리를 뭔가 자동화 시킨다던가 그리고 대체값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엑셀을 더 잘 다룬다, 스프레드시트를 더 잘 다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기반했을 때 전처리 함수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가 사용한 것들을 이제 그냥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뭐 이즈 블랭크는 비어 있느냐, 텍스트는 텍스트 형태냐, 데이트는 날짜 형태냐, 그리고 뭐 데이터 밸리데이션은 데이터 범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카운트 이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전처리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뭐 스프레드시트에 익숙하지 않으신 엑셀을 사용하신다면 엑셀도 똑같이 어떤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